요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쨌든 법적으로 노예는 없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노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에서도 어느 구석인가 노예적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간간히 나오잖아요. 노예 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멍텅구리 배를 타서 노예처럼 살았다. 염전에서 뭐 어떻게 했다. 어느 농장에서 수십 년 동안 노인을 착취했다. 끊임없이 나오죠.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으로는 노예는 없다. 문제는 이 노예가 없는 시대, 이 자유인의 시대에 저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쓰는 용어인데요. 사회적 노예화. 저는 이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문제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노예가 아닌데 사회 전체가 노예적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시민들 간에 어떤 특정 집단이 어떤 특정 집단을 억압하고 봉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사고,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게 강렬하게 나타난 게 파시즘이고 나치스나 또는 북한 같은 그런 예가 되겠죠. 사실 북한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저는 인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선이 그렇게 혹독한 노예적 삶을 살았잖아요. 전 백성이 노예이지만 노예 제도로도 우리가 그렇게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북한은 그나마 우리는 해방 이후 자유시대를 누리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왕조 시대예요. 왕조 시대다. 이시조선에서 김씨조선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전 국민이 노예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진짜 리더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북한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통일시킬 건가?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역대 정권들이 계속 현상 유지만 하려고 그래요. 현상 유지만.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방시킬 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 우리 사회 민주사회 내에 진짜 이게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느 한 집단을 억압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많은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죠. 특히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란텀에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란텀에서 함부르크의 노동자인데 히틀러가 와서 연설을 할 때 모든 노동자가 하일 히틀러 할 때 란텀에서 한 사람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유인을 키워내는 게 정말 진정한 교육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저력 있는 사회다. 저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또 회개할 수 있었고 지금 다시 부흥하고 나치즘이 다시는 발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나치와 같은 형태는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이 집단주의, 단체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우리 동양사회 특히 그래요. 중국은 뭐 완전하게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고 집단주의가 남아 있는 게 일본과 한국인데 한국이 가장 강렬해요.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건 뭐냐? 특정 집단이 특정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억압하는 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억압당하면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법적 노예는 아니지만 사회적 노예가 문제다. 저도 노예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 어떤 때에 노예가 되는지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